네, 이번 시간 여러분 36페이지. 자, 맨 위에 있는 상단의 동그라미 네 번째입니다. 바닥 또는 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슬리브 배관을 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거기에는 슬리브 배관이라는 표현을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내용이야. 자, 그럼 도대체 슬리브는 뭔데?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설비 쪽에서는 가장 이렇게 공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얘 어떤 명칭이 나오면 분명히 제가 뭐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빨리 기억을 했다가, 자, 저건 뭐였어? 라는 걸 자꾸 여러분 상상을 하셔야 돼요. 슬리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봐요. 아셨죠? 이거.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집에서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거실에 보면요. 거실 벽에. 자, 거실 벽에 여기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창문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에 보면 여러분 구멍이 하나 뚫려요. 발코니 나가는 쪽에 보시면요. 아셨죠? 자, 그래서 거기 플라스틱으로 여러분 막아놨죠. 있을 텐데.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를 열면 스펀지가 들어있어요. 단열재. 자, 그러면 그걸 뭐 할 때? 여러분 에어컨 실내기와 실외기가 요 차이로 여러분 들어왔다 나갔다 하라고 만드는 게 바로 슬리브예요. 자, 그러면 여기만 슬리브가 있냐?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가스 배관이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올 때 가스 원래 강관 배관이 있고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또 배관 하나가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슬리브예요. 자, 그러면 요 슬리브는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에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일이 빨리 쉽고 이사 갈 때도 좋고 이사 와서도 좋고. 자, 결론. 여러분 슬리브는 이게 벽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기본적으로 아파트에는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배관이 있으면 그 배관 자리가 수직으로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셨죠. 그러면 이게 바닥을 통과하고 천장을 통과할 때 미리 여러분 뚫어놔야 되는 거죠. 이런 뚫어놓은 모든 구멍을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슬리브. 그래서 자, 여러분 슬리브 배관은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관보다 여러분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하는 거죠. 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얼만큼 커야 하는지는요. 사용 배관의 외관보다 자, 외경보다 40mm 이상 커야 합니다. 아셨죠? 만약에 본이 돼 있으면 본된 외경보다 40mm 이상 크라고 나와요. 시방서상에는. 자, 그러면 슬리브를 쓰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요. 배관의 교체. 자, 수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바로 이 슬리브예요. 자, 두 번째는 배관의 신축 팽창에 대응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배관을 갖다가 콘크리트가 꽉 잡아버리면 여러분 이 배관은 여러분 뜨거운 배관을 늘어났다가 식으면 줄어들여야 돼요. 아셨죠? 근데 그걸 못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얘가 여유 구멍이 있으니까 이 배관이 늘었다 줄었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자, 그래서 대응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이 슬리브 배관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건 벽에도 있을 수 있고 바닥에도 있고 천장에도 다 있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7페이지 보면 다섯 번째 상수 배관 개통은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물탱크 등에서 수질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수조 유입구의 유출 간의 거리가 멀어야 오염 발생이 적어집니다. 자, 5번. 여러분 물탱크에 아셨죠? 여러분 물탱크라고. 자, 물탱크는 여러분 오염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이게 물탱크는 기본적으로 오염이 무조건 작아야 되는 거죠. 오염이 없어야 좋은 거지. 자, 그런데 문제는요. 보실래요? 자, 들어가는 입구가 여기 있고 나오는 입구도 여기 있어버리면 안 돼요. 아셨죠? 자, 여러분 만약에 여기 유출구 여기 유입구가 같이 있어가지고 자, 요게 뭐가 문제가 생기나? 여러분 유출이 됐는데 여기서 물이 제대로 안 빠지고 있으면 여러분 넘치는 거죠.
그러면 요 들어갈 때 여러분 유입구에서 또 다시 뭐가 유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요 더러물이. 그래서 되도록 가까이 있지 마요. 자, 되도록 여러분 여기가 자 되거나 아니면요 또 요쪽으로 되도록은 있어야 되는 거죠. 가장 좋은 건 여러분 대각선으로 손자라고 나와요. 대각선. 자, 유입구가 여기 있으면 여러분 유출이 여기 있으면 유입구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대각선에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멀리 떨어질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 6번째 음료용 급속함과 기타 배관은 교차 연결하면 안 된다고 나오죠. 교차 연결 또는 교차 배관. 자, 이걸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자, 나중에 여러분 얘가 또 나와요. 근데 여기서 바로 할게요. 하셨죠? 자, 그러면 크로스 커넥션은 뭐냐? 자, 좋게 얘기하면요. 크로스 커넥션은 같은 얘기인데. 자, 급수에 먹는 물에 오수가 더러운 물이 섞이는 현상.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더 쉽게 할까요? 자, 급수, 즉 먹는 물에 자, 오수, 똥물이 섞이는 현상. 좋은 거죠?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력이 쇠하고 막 이명이 생기고 기억력이 감퇴될 때 한 바가지씩 드시면 좋을 텐데. 그러면 요 교차연과 크로스 커넥션은 좋은 현상이에요? 나쁜 현상이에요? 나쁜 현상이에요. 여러분 시설교는 이런 내용만 여러분 정확히 파악해도 여러분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저게 어떤 현상인지 막 이론적으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론적으로 여러분 분명히 알 필요는 없단 말이죠. 쉽게 가면 돼요. 쉽게 가면 돼. 자, 그러면 이게 일어날 수 있냐? 일어나요. 자, 경우를 제가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런 변기 없어요. 많이 없어. 자, 그래서 이런 변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밸브를 이렇게 했죠. 자, 이 변기의 가장 단점은 뭐예요?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못 일어나. 뒤로 주저앉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실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너무 많이 쌌나 봐. 그럼 습관적으로, 습관이 아니라 이게 사람이 인간적인 본능일 거예요. 이걸 세게 누른다. 근데 여기서 물이 더 세게 나가지도 않는데. 그렇죠? 자, 문제는요. 너무 많이 쌌나 봐. 얘가 턱 막혔네. 그러다가 발로 너무 세게 눌렀나 봐. 이게 원상태로 안 돌아. 설사한가상. 그러면 얘는 막혔지. 물은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지. 이제 물이 어때요? 넘치는 거죠. 이게 해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요? 손으로 퍼마신다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도망가는 거죠. 자,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이게 원상태로 돌아서 이게 멈췄을 때 여기 있는 덩물이 이 사이로 해서 찔끔 타고 올라가요. 그러면 깨끗한 물과 섞이는 거죠. 실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보일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왜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 병원에서 링겔 맞아요. 자, 링겔을 여러분 더 높이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나보다 더 높이 올리는 이유. 낙차가 생겨야 되는 거죠. 우리 몸에도 압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압력보다 더 높은 압력으로 해야 여러분 우리 몸속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여러분 링겔을 빨리 맞추고 싶으면 여러분 어때요? 밸브를 열거나 아니면요 더 높은 데 올려버리면 되는 거죠.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여러분 졸려가지고 너무 있다가 보니까 뺄 시기를 놓쳐버리면요 내 아까운 피가 그쪽으로 들어가 있죠. 왜요? 그쪽이 이제 압력이 낮으니까 내 압력이 몸에 앉는 너무 높으니까 타고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였어요? 크로스 커넥션이라니까. 이게 이 개념이야.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럴 수 있는 조건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요 밸브를 보면요, 이 밸브 안에 요 위에가 이렇게 생긴 게 있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밸브가 이렇게 달렸고, 요게 물이 올라오는 걸 막아주는 장치야. 여기가 괜히 뭉텅한 게 아니에요. 여기가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 크로스 커넥션 방지 대책으로는요, 여러분, 얘를 설치하면 돼. 얘 이름이 뭐냐? 얘가 바로 여러분, 진공방지기예요. 그래서 진공방지기를 설치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진공방지기의 영문이 자, 이건 몰라도 돼. 백큐um 브레이커죠. 설치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진공방지기나 백큐um 브레이커나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아셨죠? 자, 또 하나 다른 말로 역류방지기 설치한다. 요 세 개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라고 이거.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전화!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저거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자, 다음에 여러분 7번째 배관공사 끝난다면 반드시 수압시험을 합니다. 자, 뭘 한다고요? 수압시험. 자, 수압시험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배관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고요. 자, 문제는 야, 너 수압시험은 도대체 그러면 언제 할래? 요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여러분, 얘는 보온공사 하기 전에 해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보온을 다 해놓고 있어버리면 어디서 새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보온공사를 하기 전에, 여러분, 보온이 뭔지 아시죠? 이게 얼지 말라고 여러분 보온재를 감쌌거든요. 그 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8번째. 수격작용입니다. 뭐가 나와요? 수격작용. 저 수격작용은 자, 이걸 여러분 영문으로 뭐라고 하냐면 워터 햄머 또는 햄머링. 자, 물의 충격작용을 해서 여러분 수격입니다. 아셨죠? 꼭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퉁퉁거린다 그래서 수격작용이에요. 그래서 워터햄머입니다. 자, 이 얘기는 여러분 저 뒤에 가서 할게요. 아셨죠? 네. 자, 얘도 안 좋은 거야. 그러면 얘가 지속적으로 생기면 뭐가 문제냐면 나중에 밸브 같은데 어디가 문제가 생겨요. 셉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따 할게요. 자, 37페이지. 절수 설비 및 절수 기기가 있는데 자, 이번 시간 안 합니다. 자, 저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페이지 38페이지. 자, 38페이지 보면 자, 펌프가 나오죠. 펌프 나오. 자, 펌프는 여기 있는 물을 내가 원하는 곳 아니면 필요한 곳 어디든지 여러분 물을 공급해 주는 설비가 바로 펌프입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펌프는 혼자 못 돌아요.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전동기와 연결돼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우리 펌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 각각의 펌프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아셨죠? 거꾸로 얘기할 수 있죠.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펌프인데 이 펌프 이름이 뭐게? 이렇게 물어봐요. 아셨죠? 그래서 그 특징과 역할에 대해서만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하라는 것만 중점적으로 하세요. 아셨죠? 자, 가면 여러분 39페이지 보면 여러분 펌프의 종류와 특징이 나와요. 자, 그 위에 표는 여러분 쓸 데가 없지 않아요. 아셨죠? 나중에 한 번 더 볼 일이 생길 겁니다. 자, 거기서 여러분 먼저 뭐 용접형, 그 다음에 왕복형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우리는
왕복 펌프를 봐야 돼요. 아셨죠? 왔다 갔다 해서 왕복 펌프.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은 피스톤 펌프예요. 여러분 과거에 샘에 가면 여러분 물 집어넣고 막 왔다 갔다 했던 펌프 있죠? 여기에 왔다 갔다 하니까 뭐라고요? 왕복 펌프. 다른 말로 피스톤 펌프예요. 자, 그러면 이거 말고도 우리가 여러분 자전거에 바람 넣을 때 쓰는 거 있죠? 이것도 여러분 왕복 펌프, 피스톤 펌프가 되는 거죠. 아셨죠? 그런 개념이야.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왕복 펌프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거기 보면 기업 펌프, 뭐 피스톤 펌프, 플랜저 펌프, 디귿 펌프, 워싱턴 펌프 있는데 여러분 디귿 펌프만 갑니다. 뭐가 있어요? 워싱턴 펌프예요. 자, 이 워싱턴 펌프 하는 역할은요. 자, 보일러. 자, 급수용 펌프예요. 보일러에 물을 집어넣을 때 쓰는 펌프 용도로 쓰는 게 바로 워싱턴 펌프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나오는 게 여러분 페이지 40페이지 보면 원심 펌프가 있어요. 자, 이걸 여러분 한문으로 왁권 또는 회전 펌프라고도 하죠.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부터 모든 펌프들은 여러분 다 돌아가는 펌프예요. 아셨죠? 이렇게 돌면서 작동합니다. 자, 그래서 원심, 왁권, 회전이라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기업번에 볼루트 펌프 있죠. 저 펌프가 있고 이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펌프가 있어요. 자, 여러분 41페이지 보면 5번에 라인 펌프 있죠. 자, 5번에 라인 펌프 이 두 개가 똑같은 역할을 해요. 자, 그럼 무슨 역할을 하냐? 이 두 가지는요. 온수, 공급용 펌프예요. 자, 그런데 이 온수가 자, 급탕이 될 수도 있고 난방이 될 수도 있어요. 아셨죠? 공급을 다른 말로 순환이라는 표현을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야, 급탕 순환용, 난방 순환용 또는 급탕 공급용, 난방 공급용 펌프가 뭐냐라고 물어봐요. 자, 그러면 두 개가 똑같은 역할을 하지만 조금씩 그 달리 쓰는 용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볼루트 펌프는요, 대규모 건물이라든지, 자, 그 물의 양이 대용량일 때 사용되는 펌프예요. 자, 그렇지만 라인 펌프는요, 자, 소규모, 소용량일 때 사용되는 펌프가 라인 펌프예요. 자, 그 개념만 여러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여러분 42페이지 보면 7번째 심정 펌프 있죠? 여러분 심정이라는 얘기는 지하수를 얘기해요. 아셨죠? 자, 심정 펌프는 여러분 두 가지만 볼게요. 자,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보어홀 펌프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수중 펌프가 있어요.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보어홀 펌프입니다. 자, 이 보어홀 펌프는 둘 중에서 깊은 심정용으로 써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재 보면 42페이지 보면 여러분 보어홀 펌프 여러분 사진 있죠? 얘는요, 겉에서 봤을 때는 저게 펌프인지 여러분 전혀 몰라요. 왜? 낄따래. 왜 낄따라냐고. 여러분 지금 우리 지하수를 여러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뭘 했어요? 보링을 했죠? 그 보링 구멍에 집어넣으려고 저게 낄따라요. 아셨죠? 그러니까 겉에서는 저게 펌프인지 몰라요. 상당히 비쌉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특수 펌프가 나와 있죠? 페이지 43페이지.
A번. 자, 공기 양수 펌프. 이걸 영문으로 여러분 에어 리프트라고 하죠. 펌프입니다. 얘는 공기를 집어넣어서 여러분 물 밑에다 여러분 공기를 집어넣어야 하셨죠? 자, 그 공기가 여러분 위로 올라올 때 물을 같이 빼 올리는 그런 펌프가 여러분 에어 리프트. 자, 한번 볼까요? 양수관 하단에 앞쪽 공기관을 연결하고 앞 우물 저부 밑면에서 공기를 풀어넣어 물과 공기를 혼합시켜요. 자, 그러면 물은 공기는 가벼우니까 위로 뜨겠죠. 이때 여러분 물을 같이 살짝 빨아 올리는 게 바로 여러분 자 에어 리프트 펌프입니다. 자, 그래서 자 공기 양수 펌프는 공기를 주입해서 양수를 하는 펌프예요. 자, B번 나오죠. B번에 보면 여러분 Z 펌프 있어요. 얘는 용도만 갑니다. 자, 기본적으로 얘는요 주로 자 소화용 펌프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멀리 보낼 수 있는 거죠. 있어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4페이지 보면 여러분 용도에 따른 펌프가 나오는데 자, 그런 뭐 의미는 두지 마시고 자, 거기서 보면 여러분 기억 보면 오수 펌프 나와 있죠. 자, 오수 펌프를 오수 펌프라고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걸 여러분 뭐라고 나오냐면 자, 넌 클로그 펌프라고 합니다. 넌 클로그입니다. 아셨죠? 자, 얘는 여러분 혹시 배수 중에 물 중에 배수해야 될 물 중에 어떤 고형물 건더기라든지 그다음에 찌꺼기 자, 이런 게 있어도 모두 배수가 가능한 거예요. 걸리지 않아요. 아셨죠? 그래서 주로 어디에만 쓰냐면 여러분 정화조 그 다음에 집수정 여러분 물을 모으는 야외 집수정 있죠? 야외 집수정 가면 뭐는 요즘처럼 막 가을에 낙엽 떨어져도 이 낙엽 같은 게 다 빨려나가요.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여러분 넌 클로그 펌프예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 기어 펌프 있죠? 기어 펌프. 자, 기어 펌프는 어디에 쓴다고 나와요? 기름 반송용이죠.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반송이 뭐예요? 여러분 반송. 다시 돌려보내는 거. 여러분 택배를 너무 많이 시켜서 그래. 여기서 반송은 여러분 기름을 돌려보낼 때 이거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반송은요. 이 반자가 동반할 그 반자에 아셨죠? 동반할 때 그 반자라고 같이 보내는 용도라고요. 아셨죠? 그렇게 해석해야지 다시 돌려보내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반송은.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겼느냐? 이걸 얘기가 참 곤란한데 여러분 이럴 때 써요. 혹시 여러분 요런 펌프 보셨나 몰라. 얘도 펌프인데 얘 펌프 이름이 뭐예요? 또 자바라래. 그냥 하여튼 주름만 지면 자바라야. 그 자바라 언제까지 계속 써먹으려는. 요 이름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이게 바로 여러분 사이폰 펌프예요. 뭐라고요? 사이폰 펌프. 여러분 한번 넣으면 여러분 얘가 진공 상태가 돼갖고 높은 곳에 흘러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죠. 그래요 이건. 자, 문제는요. 여러분 요즘은 없지만 요즘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걸로 여러분 하다가 이게 힘드니까 여러분 뭐예요? 혹시 이거 집어넣고 드럼통에 집어넣고 혹시 핸들로 돌리는 펌프 보셨어요? 그게 기어 펌프예요. 핸들로 돌리는 펌프 있어요. 자,
얘는요, 고속력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 액체가 주로 좀 점성이 있어야 돼, 기름처럼. 그런 용도로 쓰는 게 바로 여러분 이 기어 펌프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 정도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봐야 될 게 여러분 44페이지 펌프의 양정에 관련된 얘기 좀 합시다. 펌프의 양정이에요. 여러분 학원 하면서 느낀 점이 뭐예요? 지금 학원 하면서 느낀 점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씨, 저렇게 공식 나오고 그러면 처음부터 안 했을 텐데, 그죠? 괜히 한 것 같죠? 이제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죠? 다 해요. 여러분 다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거 어려운 거 별로 아니야. 누가 공식을 쓰시오.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 안 나온다고 했고요. 저 걱정하지 마세요. 자, 딴소리 하다 보니까 몇 페이지였죠? 44페이지. 여러분 양정이란 물을 끌어올리는 높이가 여러분 양정이 됩니다. 아셨죠? 펌프가 물을 끌어올리는 높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양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펌프가 여기 있고 자, 물이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대충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러분 물을 끌어올린다고 해서 빨아야 되는 거죠, 펌프가. 그래서 이걸 흡입 양정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있는 물을 이제 여기서는 뱉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토해내. 그래서 토출 양정 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펌프의 양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자, 실제 양정이 있고 전체 양정이 있어요. 자, 실제 양정은요. 자, 저 토출 양정과 자, 흡입 양정을 합친 게 실양정이 돼요. 근데 전체 양정은요. 자, 이 토출 양정에다가 자, 흡입 양정에다가 더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교재는 여러분 뭐라고 써놨냐면 자, 관내 마찰 손실 수도라고만 돼 있죠. 이것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여기에다 무슨 마찰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그걸 여러분 여기에다 더해주면 돼요. 아셨죠? 마찰 손실 수도가 나올 수도 있나, 마찰 개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무슨 마찰 양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아셨죠? 저도 무슨 식으로 표현돼서 나올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마찰자 들어간 걸 여기다가 더해주면 여러분 뭐가 돼요? 전체 양정이 됩니다. 아셨죠? 전양정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양정은 여러분 토출과 흡입 양정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빨아들이는 흡입 양정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돼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 물을 빨아 올린 다음에 밀어주는 것은 이 펌프의 능력이에요. 아셨죠? 그렇지만 여기서는요 이론적인 얘기가 자 존재해요. 무슨 얘기냐? 흡입 양정은요. 자, 이론상으로 빨아들일 수 있는 높이가 존재합니다. 10.33m. 그 이상은 못 빨아들여요. 아셨죠? 자, 그런데요. 실제는 그게 안 돼요. 실제는 보통 6 내지 7m 정도밖에는 못 끌어올려요. 아무리 좋은 펌프도. 자, 그래서 자, 되도록 여러분 펌프를 설치할 때는 흡입 양정을 낮게 작게 하라고 나와요. 아셨죠? 이게 여러분 실제 6 내지 7m밖에 안 되니까 이걸 넘어서면 펌프를 못 끌어올려요. 아셨죠? 물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여기서부터 요 높이를 갖다가 되도록이면 작게 하는 게 좋아요. 아셨죠? 그래서 흡입 양정은 낮게 할수록 유리한
조건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물의 온도가, 즉 여기에 있는 물의 온도가 100도씨가 되잖아요. 몇 메타 끌어올리냐면 못 끌어올려요. 못 끌어올린다고 하셨죠? 0m는 못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왜요? 여러분, 물은 액체인데 100도씨가 됐다는 얘기는 기체죠? 그럼 분자와 분자 사이가 넓어져서 이게 응집력이 떨어지니까 물을 못 끌어올려요. 그래서 실제 물이 뜨거워지면 여러분 펌프가 제일 기능을 못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개념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5페이지 펌프의 양정과 유량은 좀 더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안 할 겁니다. 아셨죠? 다음에 여러분 2월 달에 가서 제가 심화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펌프의 축동력 산출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관련된 얘기는. 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여러분 어디 먼저 보냐면 페이지 5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셨죠? 51페이지. 뭐가 나와요? 서징 현상. 서징 현상입니다. 자, 서징 현상을 우리 교재에서는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볼까요? 펌프 및 배관 계통이 있어서 외부로부터 작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관 내의 유량과 압력이 주기적으로 변동이 추측되는 경우 이 현상을 서징 현상. 자, 결론적으로는요. 자, 서징 현상은요. 자, 배관 내의 압력은 뭐예요? 수압이죠. 수압과 수량이 주기적으로 비슷하게 변동되는 현상.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마 이건 여러분 많이 느껴보신 분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아파트는 저런 현상이 좀 드물어요. 근데 어디가 있냐면 여러분 상가에 가잖아요. 상가에 가서 제가 화장실에 손을 씻으려고 세면기에 물을 딱 틀었는데 처음에는 아주 세게 확 나와. 근데 계속 씻다 보면 얘가 갑자기 양이 줄어. 물에 나오는 양이 줄어. 그래서 끝일라나? 이거 끊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다가 보면 조금 있으면 또 갑자기 또 물이 확 또 세게 나와. 이렇게 양이 많아졌다가 줄어졌다가 많아졌다가 줄었다. 이런 현상을 여러분 반복적으로 하는 현상. 이런 현상을 뭐라고요? 서징 현상.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니은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산형 특성의 양정 곡선을 갖는 펌프의 산형 왼쪽 부분의 유량과 양정이 주기적으로 변동되는 현상. 무슨 얘기냐? 얘가 이 서징 현상을 그래프로 그리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된대. 얘는 산 모양이에요. 하셨죠? 산 모양에서 뭐라고요? 산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산 모양에 여러분 곡선을 갖는다고 얘기하죠. 아셨죠? 산형 곡선이 그런 뜻이에요. 산 모양의 곡선을 갖는다고 해서 뭐라고요? 산형 곡선입니다. 아셨죠? 양정 곡선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물이 많이 나왔다가 이제 적게 나왔다가 많이 나왔다가 적게 나왔다가 계속 이런 현상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 이게 바로 서징 현상. 자, 서징 현상이 뭔지 좀 아시면 돼요. 아셨죠? 자, 52페이지 보면 이제 수주 분리 현상이 나와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수두하고 똑같아요. 아셨죠? 수주가. 근데 여러분 수두를 여러분 바꾸면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수압으로 바꿀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수주 분리현상 또는 수압의 분리현상이 뭐냐면 얘가 물이 나오다가 물이 끊겨. 그래서 여러분 얘를 여러분 물 끊긴 현상이에요. 아셨죠? 얘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자, 그러면 얘는 아파트에서 간혹 가다 우리가 한 번씩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실래요?
고가수조 방식이야. 자, 문제는 여러분, 물탱크 여러분 1년에 2번씩 청소한다고 그랬죠? 제가 여기 살고 있는데 요층에 살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 지금 수직관에 연결돼서 이렇게 물이 공급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물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분명히 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 분명히 여기는 물을 잠궜을 거란 말이죠. 물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 요 배관 안에 남아있는 물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양이 여러분 상당히 많아요. 아셨죠? 많다고요. 나만 쓰면요. 아마 청소 다 끝날 때까지 써도 남을걸? 나만 쓴다면. 자, 그래서 어떤 데는요. 청소한다는데 무슨 물이 계속 나오네? 그렇게 여러분 느끼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 이걸 다 써버리면 여러분 빈 공간이 되는 거죠. 파이프 내에 여러분 공간이 이제 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돼요. 자, 이때 청소가 다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 물을 공급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도꼭지가 열려 있으면 공기가 빠지면서 물이 나오겠지만 수도꼭지를 잠가 버린 상태라면요. 물을 집어넣어도 일정한 게 여기 공기가 남아 있어요. 물이 안 채워져. 공기층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왜 수도꼭지 청소 다 했다고 그래서 내가 들어보면 시시시 소리만 나고 물이 안 나오죠? 지금 그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야 여러분 지금 물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물이 끊기는 거죠. 그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요? 수주분리 현상. 이럴 때 여러분 물이 갑자기 턱 나올 때 뭐가 생겨요? 물이 충격에 밸브에 전달돼요. 그럼 나중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수격작용이 생기는 거죠. 물의 충격작용으로 인해서 밸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수주 분리 현상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교재는 어떤 얘기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기억번. 자, 수주 분리란 관로에 배관에 이런 뜻이 아셨죠? 자, 관성력과 중력이 작용하여 물이 흐름이 끊기는 현상. 자, 니은번. 수주 분리가 일어나면 수주가 다시 결합될 때 수격작용이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물이 나와버릴 때. 자, 옥상에서 수평 연장이 긴 배관이 여러분 디귿번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디귿번은 뭐예요? 여러분 수평관이 옥상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수평관이 길면 길수록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요 수주분리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왜요? 여러분 요 수직관은 물이 계속 채워지니까 금세 문제가 안 생기지만 수평관이 생기면요. 여기가 어때요? 물이 안 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러면 공기가 들어가면 여러분 뭐가 생겨요?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수평관이 길면 길수록 공기층 때문에 자, 이런 수주분리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 리얼본 옥상에서 꼭 옥상에 앉아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자, 수평 연장이 짧으면 즉 수평은 이어질수록 그 간이 짧아지면 그러니까 수평관이 짧으면 수주분리 현상이 상대적으로 일어나기가 자, 안 생긴다는 얘기죠. 자, 그려 보시면 됩니다. 자, 6번째 여러분 수격작용 좀 볼까요? 수격작용. 자, 워터인만 물망치라는 뜻인데 직역을 하면 그렇죠. 자, 여러분 나중에 보면 수격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퉁퉁거리는 소리 나요. 그게 꼭 물로 망치처럼 때린다고 해서 수격인데요. 자, 볼게요. 자, 이 관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 수도꼭지가 이렇게 있고 자, 수도꼭지가 이렇게 있고 자, 수도꼭지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물을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서 자, 그럼 물이 이렇게 지금 쓰고 있다고 하셨죠? 근데 제가 이렇게 물을 쓰고 있으면 다른 쪽에 물이 잠겨져 있잖아요. 그럼 원래는 물이 요 끝까지 차 있어야 돼. 요 끝까지 차고 있어야 되는데, 차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물을 빼버리면요. 얘가 조금 밑으로 내려온다? 내려올 수 있겠죠? 여기서 압력을 빼버리니까.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조건을 하나 걸을게요. 제가 갑자기 잠궈요. 갑자기. 여러분 요즘은 갑자기 잠그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갑자기 잠글 수 있어. 과거보다 여러분 현재에서 수격작용이 더 많이 일어나요. 왜요? 옛날에는 다 돌리는 밸브였어. 그러면 서서히 잠그지만 요즘 어때요? 갑자기라는 조건이 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일정한 여러분 요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는 요 물이 내가 갑자기 딱 멈추니까 여러분 어때요? 어디선가 이 압력을 흡수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는 그 압력을 충격을 못 받아줘. 이 빈 공간이 그 압력에 충격을 받아줘. 여기서 차고 밑에서 올라가.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잠궜는데 여기서 풍 소리 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소리 나요. 거기가 여러분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텅텅 치니까 텅텅텅 거리는 거죠. 여러분 숨을 잠궜을 때 어떤 데로 어디서 텅텅텅 거리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아니 왜 우리 집만 생기냐고요? 여러분 집은 생겨 안 생겨요? 생겨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생긴다니까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수격작용. 수격작용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셨죠?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나중에 여러분 밸브가 새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가장 높이 설치된 수도꼭지를 관을 연장해요. 그래서 여기다 빈 통을 갖다 집어넣어. 자, 그러면 물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수도꼭지를 꽝 잠그면 여러분 그 압력이 세지니까 요 물이 어때요? 여기서 쭉 올라왔다 이렇게 내려와요. 쿵쿵 소리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 요거죠, 요거. 방지 대책으로 요거 써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재 수격작용의 원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유속의 급정지. 요즘은 밸브를 어때요? 갑자기 담글 때 여러분 유속이 급정지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보실래요? 여러분 자동차도 여러분 갑자기 가다 운전하다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때요? 안에 있는 사람이 중내산에 소리 질렀잖아. 근데 서서히 밟으면 괜찮아지는 거죠. 자, 두 번째, 광경이 작아. 여러분 광경이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유속이 광경이 작을수록 빨라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수압이 커. 자, 유속이 빠를 때. 자, 밸브 급조작 시. 사실 1번과 4번이 사실 내용상 같습니다. 아셨죠? 자, 플러시 밸브. 여러분 플러시 밸브는 이 압력이 세요. 물의 압력이 세야 셀 때 필요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콕 밸브. 여러분 콕 밸브는 왜 여기서 들어가냐? 여러분 콕 밸브가 뭐예요? 가스 중간 밸브가 콕 밸브죠. 열고 닫으면 몇 도예요? 90도. 90도란 얘기는 여러분 급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가스 밸브 여러분 잠글 때 여러분 천천히 아주 서서히 잠는 분 하나도 없죠? 그냥 무심히 돌려버려. 빨리 자, 급조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방지 대책. 자, 기구류 각계에 뭘 설치한다고요? 얘가 공기실이야. 아셨죠? 자, 가장 큰 대책으로 여러분 공기실을 설치합니다. 자, 이 공기실의 영문이 에어챔버예요. 아셨죠? 결론 이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똑같은 다른 얘기가 또 하나 있어요. 수격 방지기. 요걸 여러분 설치하면 되는 거죠. 자, 어떤 게 좋은 게 아니야. 다 똑같은 얘기 아셨죠? 자, 그래서 그걸 설치하면 돼요. 그다음에 광경을 확대해. 여러분, 광경을 확대한다면 광경이 큰 걸 사용하는 거죠. 그럼 유속이 느려지니까. 자, 수압을 감소시켜요. 수압을 감소시키면 유속도 느려지겠네요. 자, 그다음 밸브 조작을 서서히 하고. 여러분, 도피 밸브에서 버터플라이 밸브라고 써 있죠. 여러분, 저 버터플라이 밸브를 지워버리세요. 아셨죠? 저건 여기서 쓰는 밸브가 아니에요. 이 용도로 쓰는 밸브가 아니라고요. 갑자기 왜 여기 들어왔는지 모르겠네. 버터플라이 밸브를 지우세요. 하셨죠? 원래는 여러분 다른 데 보면 여러분 모터의 플라이 힐을 좀 플라이 힐이라고 여러분 회전할 때 또 회전체를 더 부드럽게 빨리 그 에너지를 적게 먹기 위해서 쓰는 게 플라이 힐이 있어요.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걸 쓰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줄여도
그냥 서서히 속도가 줄지 이게 급속히 죽지 않아요. 아셨죠? 펌프가. 자, 그 다음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버터플라이 밸브는 지우십시오. 5번째, 급수배관의 수평 주간에 굴곡부가 생기지 않도록 무슨 얘기예요? 무슨 배관을 하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5번 얘기를 여러분 바꾼 거예요. 직선 배관을 사용하라고 나오는 거죠. 굴곡 배관 말고 직선 배관. 그래서 여러분 수격작용이 생기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밸브나 자 배관에 파손이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 그래서 대책은 자 이걸 많이 설치하는 거죠. 아셨죠? 네. 자 우리 가정용으로도 여러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이게. 자 그래서 잠깐 좀 쉬었다가 여러분 7번째로 넘어갈게요. 잠깐 쉬었다 갑니다.